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목격한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67세의 김미선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5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고 있었죠.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그녀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미선 씨는 평소처럼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누군가 놓고 간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미선 씨께라고만 적혀 있었죠. 호기심에 편지를 열어본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선 씨,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아침 당신의 꽃집 앞을 지나가며 당신을 보아왔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미소와 꽃을 대하는 정성스러운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용기를 내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혹시 저와 차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박준호 올림. 미선 씨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편지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준호 씨인가요? 저는 김미선입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날이 되었습니다. 미선 씨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서 한참을 보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하니 한 신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2세의 박준호 씨였습니다. 준호 씨는 은퇴한 의사였습니다. 그 역시 3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고 있었죠. 두 사람은 처음 만났지만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제가 미선 씨 꽃집을 처음 본 게 1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매일 아침 일부러 그 길로 돌아서 출근했죠. 준호 씨의 고백에 미선 씨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소녀처럼 수줍어하는 자신이 우스웠지만 동시에 행복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선 씨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큰딸 은정이의 말에 미선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은정아, 엄마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야.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니? 아들 민수도 반대했습니다. 엄마, 혹시 그 사람이 엄마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요즘 그런 사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미선 씨는 속상했지만 자녀들의 걱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호 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호 씨, 우리 아이들이 우리 관계를 반대해요. 어쩌면 좋을까요? 준호 씨는 미선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선 씨, 자녀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직접 자녀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준호 씨는 약속대로 미선 씨의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진심을 다해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미선 씨의 재산이 아니라 미선 씨 자체를 사랑합니다. 남은 생을 함께 행복하게 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부디 어머니의 행복을 축복해 주세요. 준호 씨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자녀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준호 씨가 의사 출신으로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의심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이 만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미선 씨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 함께 여행을 가는 게 어떨까요? 제주도에 가서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미선 씨는 기뻐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처음으로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3박 4일은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고 일출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마지막 날 밤, 준호 씨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미선 씨는 놀라서 119를 불렀고 준호 씨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는 심장이 약해져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실에서 준호 씨는 미선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선 씨, 미안해요. 걱정시켜서. 사실 제가 심장이 좀 안 좋아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미선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런 중요한 걸 숨기셨어요? 저는 준호 씨가 어떤 상태든 상관없어요. 함께 있을 수 있다면요. 그 일이 있은 후, 미선 씨는 더욱 준호 씨를 아끼고 보살폈습니다. 매일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가져다주고, 함께 가벼운 운동을 했습니다. 준호 씨의 건강은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준호 씨는 미선 씨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서울 근교의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정원을 거닐던 준호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선 씨, 우리 나이가 많지만, 아니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욱 서로를 아끼며 살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준호 씨가 내민 반지를 보며 미선 씨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그러고 싶어요. 정말로요. 두 사람의 결혼 소식에 주변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축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준호 씨의 자녀들도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이에요. 너무 빠르지 않으세요? 준호 씨는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도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 외롭게 혼자 지내다 가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다 가고 싶구나. 부디 이해해 주렴. 결국 양가 자녀들은 부모님의 행복을 위해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지만 따뜻하고 감동적인 예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하객들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준호 씨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이 새로웠고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산책을 하고, 함께 요리를 하고, 저녁에는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준호 씨의 전 부인 가족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준호 씨의 재산 일부가 자신들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촌. 숙모가 돌아가실 때 저희에게도 뭔가 남기셨을 텐데 이렇게 재혼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되나요? 준호 씨의 조카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선 씨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준호 씨가 가족과 불화를 겪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호 씨, 제가 이 집을 나가는 게 좋을까요? 당신 때문에 가족 관계가 틀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준호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선 씨,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내 아내예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함께 있을 거예요. 준호 씨는 조카와 친척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죠. 미선 씨는 내 아내이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 살 것입니다.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미선 씨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친척들은 불만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미선 씨는 준호 씨의 든든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이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혼 기념일을 맞아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를 돌며 늦은 신혼여행을 즐기기로 한 것입니다. 출발 전날, 미선 씨는 짐을 싸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은정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병원이에요. 민수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미선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 씨와 함께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민수의 상태는 심각하지 않았지만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미선 씨, 여행은 다음에 가도 됩니다. 지금은 민수 씨 곁에 있어야죠. 준호 씨의 배려에 미선 씨는 고마웠습니다. 준호 씨는 자신의 의사 경험을 살려 민수의 치료 과정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소개해주고 회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왔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미선 씨의 자녀들은 준호 씨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회복 후 준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오해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준호 씨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민수가 완전히 회복한 후 미선 씨와 준호 씨는 미뤄뒀던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해변에서는 와인을 마시며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 정말 꿈만 같아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니? 미선 씨,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매주 한 번씩 양로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돌보고 미선 씨는 꽃꽂이를 가르쳤고 준호 씨는 건강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로원에서 특별한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두 사람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90세의 고령이었는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꼭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러 간 미선 씨와 준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준호 씨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정말 너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알고 보니 그 할머니는 준호 씨의 초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6.25 전쟁 통해 헤어진 후 소식이 끊겼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다니? 준호 씨도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은 미선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보기만 해도 선한 분이시네. 두 분이 함께여서 정말 다행이야. 선생님과의 만남은 준호 씨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났고 선생님을 통해 잊고 있던 동창들과도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이후 준호 씨는 초등학교 동창회를 조직했습니다. 70년 만에 만나는 동창들과의 재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준호 씨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동창회에서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준호야, 이 나이에 재혼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어? 준호 씨는 미선 씨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잖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지. 친구들은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부부 동반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게 어때? 다들 비슷한 나이니까 서로 의지하며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황혼 사랑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재혼한 부부들, 오랫동안 함께한 부부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미선 씨와 준호 씨는 이 모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날들 속에서도 걱정거리는 있었습니다. 준호 씨의 건강이 다시 나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기 검진에서 의사는 심장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 씨, 무리하지 마세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미선 씨는 더욱 세심하게 준호 씨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여전히 활동적이었습니다. 봉사활동도 계속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미선 씨와 데이트도 했습니다. 미선 씨,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건강할지 모르니까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은 걸 다 해야죠. 미선 씨는 준호 씨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준호 씨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준호 씨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선 씨의 꽃집 건물주가 건물을 팔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30년 넘게 운영해 온 꽃집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준호 씨, 어떡하죠? 그 꽃집은 제 삶의 전부였는데. 준호 씨는 미선 씨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미선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볼게요. 준호 씨는 여러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가 그 건물을 사는 게 어떨까요? 꽃집도 계속 운영하고 위층은 우리 부부 모임 장소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미선 씨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쓰시면? 미선 씨, 돈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결국 두 사람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미선 씨는 1층에서 꽃집을 계속 운영하고 2층은 황혼 사랑 모임 장소로 꾸몄습니다. 3층은 작은 갤러리로 만들어 지역 어르신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일로 두 사람은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들을 롤모델로 삼았고 젊은 세대들도 그들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두 사람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두 분의 사랑의 비결이 뭔가요? 미선 씨가 대답했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완벽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 불완전함마저 사랑하는 거죠. 준호 씨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함께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서로를 만난 것에 감사하죠. 인터뷰가 신문에 실린 후 많은 사람들이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축하하러 온 사람들, 조언을 구하러 온 사람들로 꽃집은 늘 북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커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두 분처럼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데 주변의 반대가 너무 심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선 씨는 젊은 커플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어려움을 동반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죠. 포기하지 마세요. 준호 씨도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해 줍니다. 진심은 결국 통하게 되어 있어요. 젊은 커플은 희망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몇 달 후, 그들은 결혼했다는 소식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미선 씨와 준호 씨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사랑했고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준호 씨가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병실에서 준호 씨는 미선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선 씨, 만약 내가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미선 씨는 준호 씨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은 꼭 건강해질 거예요.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수술날, 미선 씨는 수술실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양가 자녀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회복만 잘하시면 됩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선 씨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미선 씨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준호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가고 책을 읽어주고 함께 TV를 봤습니다. 준호 씨는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퇴원 후 준호 씨는 미선 씨에게 말했습니다. 미선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부부잖아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더욱 서로를 아끼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서로의 건강을 확인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준호 씨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꽃놀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공원을 거닐며 두 사람은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미선 씨,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됐네요.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하지만 매 순간이 행복했어요. 벚꽃 나무 아래서 준호 씨는 갑자기 미선 씨를 안았습니다. 미선 씨, 사랑해요.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미선 씨도 준호 씨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영원히 함께해요. 지나가던 젊은이들이 두 사람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서로만 보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자녀들 다 불러서 가족 모임을 하는 게 어떨까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요리해서 대접하죠. 주말에 양가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미선 씨와 준호 씨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재롱을 부렸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행복한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식사 후 큰딸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님, 두 분이 함께여서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엔 걱정했지만 이제는 두 분의 사랑이 저희에게도 큰 힘이 돼요. 준호 씨의 아들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하신 모습을 보니 저희도 기뻐요. 어머님, 아버지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미선 씨와 준호 씨는 황혼 사랑 모임 회원들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강원도의 시원한 계곡으로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여행 당일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소풍 가는 아이들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노래도 부르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는 함께 바비큐 파티를 했습니다. 준호 씨가 고기를 굽고 미선 씨가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부부들도 각자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불빛을 바라보며 각자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첫사랑 이야기, 결혼 이야기, 이별과 재회의 이야기들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한 후 10년을 혼자 살았어요. 재혼할 생각도 없었죠. 그런데 미선 씨와 준호 씨를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지금은 새로운 반려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도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랑도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임에 와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됐죠. 미선 씨와 준호 씨는 뿌듯했습니다. 자신들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계곡에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물에 발을 담그고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습니다. 준호 씨는 미선 씨의 손을 잡고 계곡을 건넜습니다. 시원한 물소리와 새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행복한 하모니를 만들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미선 씨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호 씨의 75세 생일을 성대하게 치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을 모두 초대해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생일 당일, 준호 씨는 평소처럼 꽃집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꽃집 문을 열자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 황혼 사랑 모임 회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선 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준호 씨, 생일 축하해요.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준호 씨는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미선 씨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기를. 파티가 끝난 후 준호 씨는 미선 씨에게 말했습니다. 미선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당신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어느 날, 미선 씨와 준호 씨는 처음 프로포즈를 받았던 정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5년 전 그날처럼 단풍은 곱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미선 씨, 5년 전 이곳에서 프로포즈했던 게 기억나세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는데.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함께여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미선 씨,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또 저와 결혼해 주실 건가요? 미선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선택할 거예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단풍잎이 떨어졌습니다. 준호 씨는 그 잎을 잡아 미선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 단풍잎처럼 우리의 사랑도 아름답게 물들어 가고 있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꽃집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꽃집 앞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꽃집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미선 씨가 묻자 그 여성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미선 언니 맞죠? 미선 씨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성은 40년 전 헤어진 사촌 동생 영희였습니다. 가족 간 불화로 연락이 끊겼던 사이였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영희야, 정말 너구나. 어떻게 여기를? 언니 꽃집이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정말 언니였네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포옹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준호 씨는 따뜻한 미소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꽃집 2층 모임 공간에서 두 사람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희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준호 씨를 소개했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찾다니? 나도 용기를 얻어야겠어. 영희와의 재회는 미선 씨에게 또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가족이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이후 자주 꽃집을 찾았고 황혼 사랑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준호 씨는 미선 씨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앨범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사진과 함께 준호 씨가 직접 쓴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선 씨, 우리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훗날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보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선 씨는 앨범을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장 한 장에 두 사람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준호 씨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미선에게, 당신을 만나기 전 나는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 나는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선물이었습니다. 남은 생이 얼마가 되든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준호. 미선 씨는 준호 씨를 꼭 안았습니다. 준호 씨, 저야말로 당신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감사하고 사랑해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지만 두 사람의 집은 늘 따뜻했습니다. 함께 만든 김장김치를 이웃들과 나누고 연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미선 씨와 준호 씨는 교회에서 열리는 자선음악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두 사람을 무대로 초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부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67세의 재혼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계신 김미선, 박준호 부부님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에 오른 두 사람에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두 분의 사랑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준호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미선 씨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함께 있을 수 있는 오늘이 기적입니다. 음악회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을 보며 희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미선 씨와 준호 씨는 가족들과 함께 해돋이를 보러 갔습니다. 동해의 정동진에서 온 가족이 모여 새해의 첫 해를 맞았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순간, 준호 씨는 미선 씨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미선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요. 준호 씨도요. 우리 올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달려와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가족들과 함께 떡국을 먹으며 새해 계획을 나눴습니다. 미선 씨와 준호 씨는 올해도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봄이 오면서 미선 씨의 꽃집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졸업식과 입학식 시즌이 되면서 꽃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준호 씨도 꽃집 일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꽃을 사러 왔습니다. 그들은 결혼 10주년을 맞아 서로에게 꽃을 선물하려고 했습니다. 미선 씨는 정성껏 꽃다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분 정말 사이가 좋으시네요. 결혼 10주년 축하드려요. 젊은 부부가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미선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5년 됐어요. 재혼이거든요. 젊은 부부는 놀랐습니다. 와, 정말요?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셔서 오래된 부부인 줄 알았어요. 준호 씨가 미선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통하면 1년이든 10년이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젊은 부부는 감동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다시 와서 미선 씨와 준호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사람을 보고 자신들도 더 노력해서 아름다운 부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고 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황혼 사랑 모임은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사랑 이야기 책 만들기 프로젝트였습니다. 회원들의 사랑 이야기를 모아 책으로 만들어 수익금을 불우한 어르신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선 씨와 준호 씨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첫 만남부터 현재까지 그들이 겪은 모든 일들을 진솔하게 담았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책이 완성되자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축하해 주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취재를 왔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미선 씨가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책은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감동했다는 후기를 보내왔습니다. 수익금으로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미선 씨와 준호 씨는 결혼 5주년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촐하게 기념일을 보내려 했지만 가족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두 사람은 놀랐습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황혼 사랑 모임 회원들, 오랜 친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케이크에는 경건한 사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준비한 영상편지가 상영되었습니다. 은정이가 화면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님, 두 분의 사랑을 보며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민수도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 보여주신 사랑과 용기에 감사드려요. 저희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준호 씨의 자녀들도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했습니다. 미선 씨와 준호 씨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 씨가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습니다. 미선 씨와 함께한 5년은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미선 씨도 말했습니다. 저도 준호 씨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티가 끝난 후 두 사람은 한강 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밤에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강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 5년이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그러게요. 하지만 매 순간이 소중했어요. 앞으로도 10년, 20년, 함께 걸어가요. 네. 끝까지 함께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준호 씨의 건강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그는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의 보살핌 속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 씨가 미선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 유언장을 써두는 게 어떨까요? 서로를 위해서요. 미선 씨는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꼈지만 준호 씨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하네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요. 준호 씨의 말에 미선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미선 씨와 준호 씨는 황혼 사랑 모임 회원들과 함께 양로원을 방문했습니다. 선물을 나누고 캐럴을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할머니가 미선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을 보면 희망이 생겨요. 나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선 씨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사랑은 언제나 가능해요. 마음을 열기만 하면 돼요. 새해를 앞둔 어느 날, 준호 씨가 미선 씨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으로 만든 달력이었습니다. 매달 다른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선 씨, 내년에도 이런 추억들을 만들어가요? 당연하죠. 우리 아직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잖아요. 두 사람은 새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북유럽 여행, 손주들과 캠핑, 봉사활동 확대 등 하고 싶은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새해 첫날, 준호 씨가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위험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미선 씨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준호 씨는 다시 깨어났습니다. 첫 마디는 미선 씨였습니다. 미선 씨는 준호 씨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준호 씨, 정말 무서웠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미안해요. 걱정시켜서. 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회복 기간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친구들의 응원 속에서 준호 씨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미선 씨는 더욱 세심하게 준호 씨를 돌봤습니다. 봄이 왔을 때 준호 씨는 휠체어를 타고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미선 씨는 준호 씨를 데리고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작년과는 다른 상황이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미선 씨, 내가 이렇게 되어서 미안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하기로 약속했잖아요. 벚꽃잎이 휠체어 위로 떨어졌습니다. 준호 씨는 미선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천사예요. 내 삶의 천사.
여름이 되자 준호 씨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휠체어 없이도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일상을 찾아갔습니다. 꽃집도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준호 씨는 의자에 앉아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미선 씨는 꽃을 다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회복을 축하했습니다. 황혼 사랑 모임도 계속되었습니다. 준호 씨의 투병 이야기는 많은 회원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미선 씨와 준호 씨는 6주년 결혼기념일을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고 와인을 마시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미선 씨, 6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래도 우리는 모든 걸 함께 이겨냈어요.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도요. 준호 씨가 있어서 매일이 의미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젊은이들 못지않은 사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준호 씨의 건강은 안정적이었고 두 사람은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미선 씨가 제안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자서전을 써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 이야기를 더 자세히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준호 씨는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조금씩 글을 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그들의 삶과 사랑을 담았습니다. 글을 쓰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몰랐던 이야기들, 숨겨진 아픔들, 그리고 희망들을 나눴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미선 씨는 70세가 되었고, 준호 씨는 77세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미선 씨, 우리 올해는 뭘 해볼까요? 글쎄요. 건강이 허락한다면 제주도에 한 달 정도 머물러 보는 건 어때요? 좋은 생각이에요. 봄이 오면 떠나죠. 두 사람은 새로운 계획에 설렜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약속대로 두 사람은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바닷가 근처의 작은 펜션을 빌려 한 달을 지냈습니다. 매일 해변을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일몰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변에서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 만약 내가 먼저 떠나게 되면? 미선 씨가 준호 씨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들어주세요.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도 행복하게 사세요. 미선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 씨도 약속해 주세요. 만약 제가 먼저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약속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자서전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자서전의 수익금 전액을 황혼 사랑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서전 출간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한 독자가 말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읽고 정말 감동했어요.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미선 씨와 준호 씨는 겸손하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황혼 사랑 모임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르신들이 이 모임을 통해 새로운 사랑을 찾았고 외로움을 극복했습니다.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미선 씨가 축사를 했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되었죠.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행사장에는 전국에서 온 회원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미선 씨와 준호 씨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이 뿌린 사랑의 씨앗이 큰 나무로 자란 것입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미선 씨와 준호 씨는 결혼 7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서 3대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준호 씨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미선 씨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큰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이야기를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친구들이 다 감동했대요. 미선 씨와 준호 씨는 뿌듯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다음 세대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준호 씨의 건강이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의사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미선 씨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준호 씨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함께 웃고 추억을 나눴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준호 씨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맑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작은 크리스마스 파티가 침실에서 열렸습니다.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주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요. 모두가 눈물을 참으며 준호 씨를 격려했습니다. 캐럴을 부르고 선물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준호 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준호 씨를 돌봤습니다. 힘들었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준호 씨가 미선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선 씨, 창문을 열어주세요. 봄바람을 느끼고 싶어요. 미선 씨가 창문을 열자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벚꽃 향기도 함께 실려왔습니다. 미선 씨,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봄이었지. 네, 그때도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준호 씨는 미선 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준호 씨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사랑,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들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준호 씨를 추모했습니다. 황혼 사랑 모임 회원들, 동창들, 이웃들, 그리고 준호 씨가 도왔던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미선 씨는 조사에서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제게 두 번째 삶을 선물했습니다. 그와 함께한 8년은 80년보다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떠났지만 우리가 함께 만든 사랑과 추억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미선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 곳곳에 준호 씨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들, 준호 씨가 좋아하던 찻잔, 같이 읽던 책들. 미선 씨는 준호 씨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미선 씨에게 내가 떠난 후에 읽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미선.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났겠지요.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과 함께한 시간 덕분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삶의 기적이었습니다. 67세에 만난 당신과의 사랑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가 함께 만든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사랑합니다. 준호. 미선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준호 씨의 말대로 슬픔에만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꽃집은 계속 운영했습니다. 황혼 사랑 모임도 이어갔습니다. 준호 씨와 함께 시작한 봉사활동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준호 씨와의 사랑을 통해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미선 씨는 준호 씨의 기일에 가족들과 함께 묘소를 찾았습니다. 봄꽃을 가득 들고 갔습니다. 준호 씨,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바란 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요. 바람에 꽃잎이 날렸습니다. 마치 준호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 씨는 이제 75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찼습니다. 그녀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강연하러 다녔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미선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내와 사별한 후 5년째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김미선 씨. 당신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미선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사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마음을 여세요. 기적은 일어날 거예요. 할아버지는 희망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몇 달 후, 그는 황혼 사랑 모임에서 만난 할머니와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미선 씨는 흐뭇했습니다. 자신과 준호 씨의 사랑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미선 씨는 80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꽃집을 운영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와 함께 일했습니다.
어느 날 꽃집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10년 전 미선 씨와 준호 씨의 조언을 받았던 젊은 커플이었습니다. 이제는 중년이 된 그들은 세 아이의 부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때 두 분이 해주신 말씀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미선 씨는 그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준호 씨가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선 씨는 이제 많은 것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꽃집도 조금씩 후계자에게 넘기고 황혼 사랑 모임도 젊은 세대가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준호 씨와의 사랑이 살아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미선 씨는 준호 씨와 처음 프러포즈를 받았던 정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와의 추억이 함께했으니까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미선 씨는 생각했습니다. 준호 씨,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67세에 시작한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단풍잎이 하나 떨어져 미선 씨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그 잎을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잎맥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과 준호 씨가 함께 만든 추억의 결들처럼. 미선 씨는 일어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준호 씨가 바란 대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집으로 돌아온 미선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준호 씨와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살게 한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를.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차를 한 잔 따르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준호 씨가 좋아하던 재즈 음악을 틀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그녀는 평화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67세에 재혼한 여자와 72세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두 사람. 그들의 사랑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선 씨와 준호 씨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사랑은 계속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상황을 초월한다는 것을 증명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미선 씨는 오늘도 꽃집 문을 엽니다. 꽃향기 가득한 가게에서 그녀는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꽃을 사러 올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축복을 보냅니다. 그 사랑이 자신과 준호 씨의 사랑처럼 아름답고 영원하기를. 해는 저물고 다시 뜨고 계절은 바뀌고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67세 여자의 재혼과 72세 남편의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